이번 영상에서는 동적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Dynamical System Theory입니다. 먼저 용어를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에서 동력학계 이론이라는 번역을 많이 써요. 그런데 동적 Dynamic System Theory는 역학과 관련이 없는 것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정의를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동력학계 이론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리학에서 동력학이랑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동적계 이론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가 동적계 이론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이제 다음 두 저작에서 동적계 이론의 시초가 나옵니다. 푸앵카레가 살던 당시에 어느 나라 국왕이 태양계가 안정적인지를 판단하라는 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걸 쓰고 또 동적계 이론, 또 카오스 이론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적계 이론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T는 자연수 또는 정수 또는 실수로 두고 더 일반적으로 하고 싶으면 모노이드로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X에 대해서 이제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먼저 이제 T 곱하기 X 카르테지안 곱의 부분 집합 U에서 정의되는 함수 F, 그리고 이제 결과값은 X에서 정의되고요. 다음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X 그리고 0일 때는 원래 X다. 그 다음에 XT에다가 이제 이걸 하면 이제 X가 다른 점으로 바뀌었겠죠. 라지 X의 다른 점으로 바뀌었을 텐데 여기서 다시 T 프라임이라는 것으로 또 바꾸면은 이것은 이제 그냥 X에서 처음 출발해서 T 플러스 T 프라임으로 바꾼 것이랑 같다. 이렇게 간단한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T, X, F를 동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X는 이 동적계의 상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걸 이제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화식이 주어진 수열이 동적계에 해당이 되고, 또 특정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도 동적계에 해당이 되고, 또 셀룰러 오토마톤이라는 그런 것도 동적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 외의 다른 분야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면 물리학, 생물학, 화학, 공학, 경제, 역사학, 거시사회학 등이 있습니다. 경제 역사학은 뭐냐면 생소하실 텐데 그러니까 역사에서 과학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데 특히 이제 경제가 수치화가 가능하니까 정량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변화에 따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보자, 이런 관점에서 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동적계 이론에서 유명한 정리, 기초적이고 유명한 정리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푸앵카레의 벤딕슨 정리입니다. 푸앵카레가 정리를 제안을 하고 벤딕슨이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대략 이 정리는 2차원 상태 공간에서는 웬만하면은 그 혼돈은 나타나지 않는다.
잘 분석이 된다. 뭐 이런 정리입니다. 자, U가 실수평면의 열린 부분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럼 이제 동적계 이제 앞부분이 R이죠. 매개변수 부분이 R, 실수 전체. 그리고 U 평면의 부분 집합 상태 공간이, 그리고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거 F에 대해서 이제 F가 근데 한 번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연속이 있어요. C1급이라는 거죠. C1 클래스 함수라고 했을 때 먼저 X 이제 U의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X의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한 집합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극한 집합, 마이너스 극한 집합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부호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일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마디로 X에서 출발을 해서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 변화된 값이 y로 이제 수렴을 하면 그 값을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하고 있죠. 지금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또는 이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 값이 되는 집합 그 원소들을 모아놓으면 또 이제 오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때 오메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x가 홍집합도 아니고 컴팩트 연결 집합이고 또 고정점의 수가 유한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합니다. 오메가 플러스 x가 y0 고정점이거나 또 오메가 플러스가 주기를 갖는 궤도이거나 오메가 플러스 x가 유한계의 고정점들을 가지고 또 유한계의 주기가 없는 궤도들을 가지는데 이제 각 궤도의 그러니까 각 궤도가 어떤 그 여기 고정점들을 이어주는 그런 궤도들이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메가 플러스를 오메가 마이너스로 바꿔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이 정리는 간단히 말해서 2차원 상태 공간인 동적계에서는 혼돈이 웬만하면 나타나지 않는다. 아까처럼 경우의 수가 잘 알려진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 정리는 1차원일 때도 성립을 합니다. 상태 공간이 3차원 이상일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일 때 우리가 기상학 날씨 예측을 할 때 로런츠 끌기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이 정리는 이제 t가 이산적인 동적계에서는 또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이렇게 변화일 때 성립하는 거지 이산적인 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상태 공간이 2차원이라도 아까 R2의 부분 집합일 때라고 했죠. R2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이제 원환면, 토러스 같은 공간에서는 또 이 정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제 푸엔칼의 제기 정리입니다. 이제 유한 측도 공간 x 시그마 뮤라고 나와 있는데 측도라는 거는 길이, 부피, 넓이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유한 측도 공간이란 거는 x 전체가 크기가 그러니까 부피, 넓이, 길이 이런 게 유한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시그마는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제 측도가 되는 집합, 그러니까 크기를 잴 수 있는 집합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놓은 게 시그마 대수라는 대수 법칙을 만족해요. 그리고 이제 뮤가 측도입니다.
길이 재는 거, 넓이, 부피 재는 거. 다음에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측도 보존이라고 합니다. 측도 보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측도가 되는 집합을 f로 이제 이미지를 보낼 건데, 그러면 그 이미지를 보내기 전의 집합의 측도랑 이제 f로 보낸 이미지의 측도가 똑같을 때 이제 측도 보존 함수라고 합니다. 측도 가능한 집합 U를 하나 정했을 때 U'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U의 원소 중에서 이제 특정한 단계 이후로, 어떤 자연수 단계 이후로 F를 아무리 반복 적용을 해도 절대 U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점들만 모아놓은 걸 U'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U'은 U의 원소들 중에서 F를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때 U 한 번 만에 U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그 뒤로 절대로 U로 돌아오지 않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가출을 한 다음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제 U'의 측도는 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애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애들을 모아놓으면 크기가 0이란 말이에요. 길이나 부피나 넓이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르게, 반대가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거의 대부분은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충분히 큰 숫자 n에 대해서 그 단계 뒤에는 이제 U로 돌아와 있다 이 말입니다. x0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걸 초기 상태라고 하고, 그 초기 상태를 포함하는 굉장히 작은 U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X랑 굉장히 가까운 점은 그 U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어떤 점은, 굉장히 X0랑 굉장히 가까운 어떤 점은 다시 U로 돌아와요. 이 정리 때문에. 그러니까 U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점들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을 하면 적당한 동적계가 있으면 거기서 대부분의 초기 상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단계가 지난 뒤에 초기 상태랑 아주 가까운 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귀 정리, 다시 돌아온다. 자, 이거를 이제 물리학에 적용시켜 보면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F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아까 동적계가 T가 실수여도 되었었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막 바뀌는 것도 돼요. 상태가 연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동적계에서도 성립을 해요. 조금 이제 형태를 바꾸면.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고전역학계 중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고 입자가 이제 유한한 부피의 장소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상태 공간이 유한한 부피를 가져요. 그래서 유한 측도 공간이 되고, 해밀토니안 역학계인 경우 이 해밀토니안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밀토니안 역학계, 굉장히 광범위한 역학계입니다. 물리학에서. 이때 리우빌 정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상태 공간의 이제 부피들을 보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측도 보존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따른 변화가, 시간에 따른 변화가. 그러면 이제 푸엔칼의 재귀 정리의 조건에 만족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계 또는 전자기장에서 전자의 운동.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력하죠.
다음에 이 정리는 이제 다른 형태로 양자역학에도 적용이 돼요. 이제 t가 시점 0에서 출발해서 쭉 흘러간다고 합시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psi를 이제 이 어떤 양자역학계의 파동함수라고 해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입실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시간 t가 되면은 원래 상태랑 입실론보다 작은 차이만큼 나는 그런 그 파동 함수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엄청나게 가깝게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우주에 적용을 시켜보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우주에 적용하는 거는. 우리 우주의 전체적인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몇몇 물리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가정을 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추론을 해봤는데,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우주가 푸엔카레의 재기정리 조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측상 우리 우주는 반드지터 공간이라는 어떤 그 미분 다양체예요. 이거 미분 기하학에서 나오는 미분 다양체인데 이거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이제 원리가 있죠. 이제 막 검증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죠. 이걸 이제 참으로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이제 비약을 좀 해가지고 거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우주는 유한한 자유도를 가지는 개와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푸엔카레 재기정리가 적용이 된다는 이런 비약을 좀 집어넣으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되고, 그런 논의에서 추산을 했을 때 재규 시간은 얼마냐? 2의 10의 120승 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이론, 뭐 우주가 이 안에 뭐 사라져 버린다든지 뭐 그런 이론이 또 나온다면 이건 이제 쓸모가 없어지겠죠. 재기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지금 계산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엔트로피랑 연관을 시켜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엔트로피랑 이거랑 같이 생각해보세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만 해야 되는데 재기 정리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